교사연금을 통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흐름은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월급 참견 세 번째 영상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교사 월급으로 투자하는 청년분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초년생분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참견을 조금 더 저한테 맞게 해볼게요. 정치로 비유를 들자면 여당이랑 야당이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분명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당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야당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여당에서는 이게 맞는 거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테크도 생각들이 다 다양해. 그 정답이 없어. 여기서 다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생각을 도출을 해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머니하이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도 조금 있고 이런 재테크 영상도 지금 찍은 지 막 2년 3년 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전문성도 좀 갖췄겠죠?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어쨌든 편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전문성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편하게 찍으려고 요즘에 이 니트도 입고 찍는데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전제 조건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재테크에 정답이 없고 머니하이 관점에서 동생한테 조언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거다. 이겁니다. 이제 사연을 읽어볼게요. 서두가 길었죠? 교사 월급으로 투자하는 청년입니다. 월급 참견 컨텐츠를 보고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29세로 교사로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 및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은 장기 투자로 배당 성장 ETF를 사모으며 현금 흐름을 만들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전제는 이런 겁니다. 1번 예금은 안 할 거다. 2번 집은 자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는 월세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세 번째, 집을 매입하는 데 쓰는 돈보다 배당 주식을 사모으면서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거. 네 번째, SCHD ETF 및 미국 주식은 주가 및 배당금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번, 달러는 기축통화다. 6번, 은퇴할 나이에 대략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달성할 거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급은 대략 25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은 연금저축, 50만 원은 개별 주식, 10만 원은 주택청약, 80만 원은 생활비, 10만 원은 비상금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원금이 한 700 정도 있고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3대7 비율로 적립식 투자 중입니다. 배당금이 발생을 하면 모두 배당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한 이유는 집을 자가로 가질 계획이 없고 절세 혜택 자체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제성도 부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매월 50만 원 투자를 하고 있고 약 1100만 원의 원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며 리얼티 인컴, 리츠 이번에 폭락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전기차, ASML, 반도체, ADBE 생산성 및 구독경제 순으로 투자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들의 경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수 금액보다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청약은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 애초에 부동산 쪽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같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와 임대주택 경우는 주택청약을 활용할 수 있어서 꾸준히 납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국가에서 주택적인 지원을 받을 때 주택청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활비는 이미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특별히 나열을 해주셨어요. 5개가 있었는데 1번 현재 목표와 방향성이 적절한지 안 적절합니다. 2번 월급 대비 투자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더 늘리는 게 좋은지 투자 금액은 나쁘지 않아요. 3번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할지 ISA 계좌가 더 적절해 보여요. 4번 머니아이님께서 제가 동생이라면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주고 싶은지 완전 다 수정해주고 싶어요.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도 필수로 공부하면 좋을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며 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동원님이라고 할게요. 동원님 일단 29세 교사잖아요. 교사라는 직장에 계신 분들을 저도 요즘에 많이 만나는데 저도 일단 홈스터디라는 이 서비스를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가끔 뭐 이런 뭐 증권사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교사라는 직장이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나중에는 좀 퇴사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이 그런데 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교사라는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목표가 뭐다 이렇게 딱 써있진 않지만 6번에 은퇴할 나이에 대략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달성할 거다. 이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23년 11월 기준으로 이 3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흐름인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맥북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면 한 30년 뒤쯤이 되겠죠. 30년 뒤에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맥북을 못 살 수 있어요. 구매력이 떨어져.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해야 될 거는 지금의 300만 원 가치인지 나중에 300만 원 가치인지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라는 게 지금 모호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의 300만 원이랑 미래 가치의 300만 원이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하셨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교직원 연금이 나오잖아요. 교사 연금이라고 할게요.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적으로 재직 기간을 한 40년 정도로 봤을 때 월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40년 뒤의 가치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치 300만 원 만들고 싶다. 근데 미래 가치로 500만 원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엄청 복잡해져.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몇 %씩 이렇게 매년 불어나는지를 가지고 할인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두셔야지 목표를 가정했을 때 제대로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300만 원이지만 지금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5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할인을 거꾸로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할인을 해줄 때 물가 상승률이 1%일 때랑 물가 상승률이 매년 막 5%일 때랑 이게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평균을 낸다고 했을 때 40년을 평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막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아졌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한 1%에서 2%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사 연금을 통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흐름은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불안한 거는 물가가 계속 높아졌을 때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29세잖아요. 더 공격적인 목표를 잡으세요. 더 공격적인 목표를. 안정적으로만 난 이거 할 거야 이거 하지 말고 나이가 어리고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연금이라는 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생각을 하세요. 더 투자를 해야겠다. 더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은퇴한 현금 흐름을 뭐 500만 원 만들겠다. 5년 뒤에는 내가 뭐 1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이거 미션북 1번 미션이에요. 안지한 카페에서 무료로 드리는 미션북 중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좀 큰 원대한 목표를 잡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또 얘기를 해주고 너 그렇게 막 비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해요. 첫 번째 질문 해결되셨죠? 원대한 목표를 잡으세요. 원대한 목표. 연금 300만 원은 이 나이랑 직업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작은 목표예요. 작은 목표. 두 번째 질문이 월급 대비 투자가 적정한지 이거예요. 월급을 250만 원 받고 계신데 그 중에서 1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약 한 60% 정도를 하고 계신 거니까 충분한 거죠.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더 늘리는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늘려볼 수 있는데 남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 재테크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월급을 얼마 저축을 해야 된다, 얼마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냥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 나와 있듯이 더 늘리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트라이 해볼 만한 게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견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재무학이나 이런 논문에서 보면은 보통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7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 부모님 집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 뭐 기름값도 나가고 보험도 나가고 좀 불특정하게 나가는 돈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뭐 수리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셔라.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할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3번, 4번, 5번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은 필수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웃긴 점은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리얼티 인컴 리츠에는 투자를 하고 있대요. 부동산은 별로 좋지 않고 월세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예요.
뭔가 안 맞는 얘기야. 남들이 좋다, 남들이 리얼티 인컴 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리츠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월세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을 들려드리자면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리스크는 그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에 내가 뭐 1주택이다 하여튼 부동산 하나 갖게 됐는데 얘가 꼬꾸라지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세금적으로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고, 다만 그냥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리얼티 인컴은 아니지만 리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세금적으로도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주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1주택의 경우는 내가 직접 살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떨어졌나 보다, 나는 그냥 살 거다, 이렇게 큰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니까. 그리고 1주택 마련을 할 때는 세금도 크게 들지 않죠. 그래서 1주택 정도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목표가 은퇴 자금이었잖아요. 물론 이 영상 보시고 은퇴라는 거에 이걸 바꿀 수는 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부동산은 최근에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금으로 바꿔서 주택연금이라는 걸 또 수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목표가 은퇴 현금으로는 월 300을 만드는 거다 했을 때 1주택을 하나 마련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주택연금을 수령을 한다 하면은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 정도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정하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1주택 정도는 괜찮다. 근데 2주택, 3주택으로 넘어가면은 리스크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런 거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게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관점은 그렇단 겁니다. 저도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요. 훨씬.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관점에서 1주택을 나중에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ISA 계좌를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주택 마련하는 타이밍이 아마 지금은 목돈이 없으니까 당장은 아닐 거고 뭐 한 3년 뒤, 4년 뒤 정도는 돼야지 1주택을 마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연금저축에서 돈을 뺏기가 어렵고 연금저축 때문에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ISA 계좌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이 ISA 계좌의 혜택을 받은 다음에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짧아요. 3년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부동산을 매수한다 했을 때 리스크가 없어요. 연금저축은 이제 뺏쓰는데 이제 고통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ISA 계좌가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ISA 계좌로 넣었는데 뭔가 좀 불리하다, 이제 나는 주택 마련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ISA 계좌가 좀 더 다방면으로 선택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하면 ISA 계좌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머니하이님 동생이랑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수정해주고 싶은지,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거를 제대로 배워서 아냐 모르냐,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뭐 부모님한테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냐 없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여자친구는 있냐 없냐, 이런 뭐 전반적인 걸 다 따지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원님이 뭐 수강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만 하나 딱 남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보가 없어요.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제 친동생 영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투자를 할 때 배당에 좀 많이 몰입을 해 계신 것 같아요. 배당주도 리스크가 큰 투자예요. 근데 지금 나스닥 100이랑 미국 배당 나우존스랑 3대7 비율로 적립식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공격적인 거에 다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공격적인 그냥 투자예요. 나스닥 100도 투자로 치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뭐 채권, 달러, 다른 투자, 이런 것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가장 크고 수익률도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예요.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아주 커요. 배당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라는 리스크 큰 투자에서 그 조금 이제 나스닥 100까지는 아니지만 좀 낮춰져 있는, 피라미드로 치면 하여튼 상단 중에서는 최상단은 아니지만 상단 정도인 수준이에요. 교사시니까 수능으로 예를 들자면, 나는 수학을 아주 그냥 영재처럼 해가지고 특화된 학교, 대학교로 진학을 하겠다.
나는 이것만 본다. 수시 그 학교에 수시 무슨 조건, 서울대 입학 조건 그것만 보고 난 달려간다. 이거예요. 리스크가 좀 커 보이잖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커요. 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채권, 금, 원자재, 현금도 조금 이제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 나스닥의 30%, 배당의 70%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너무 커.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은 나스닥 100일 QQQ 이런 거에다가 엄청 모아가겠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성향이 공격적이고 아마 직장이나 이미 이런 자산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채권, 금, 원자재, 달러 이런 것들을 리스크가 좀 낮은 투자들을 섞어줘야 된다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정적인 거를 50% 정도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아주 리스크가 큽니다. 이 정도 얘기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목표를 더 원대하게 가져가셔라.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포텐이 있는 직장과 나이 가지고 계시다. 부모님 지원도 지금 받고 있고. 두 번째, 월급 대비 투자 금액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내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해보는 게 좋죠. 시도해보세요. 3번, ISA 계좌 활용해보세요. 근데 그 관점이 부동산을 하나 마련을 한다는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리츠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1주택 정도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4번 머니하이님이 동생이라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수정할 건가? 좀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5번 부동산 공부는 1주택 정도 마련하는 공부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1주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막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매수를 할 때 사기 안 당하는 정도 공부 하나라, 진짜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부동산이 얼마 정도인지, 대출은 얼마 나오는지 이 정도 공부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리얼티 인컴, 테슬라 이런 것들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투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적금도 부모님들이 하니까 나도 적금한다 이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늘상 적금을 해왔으니까 나도 적금한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튜버가 뭐 한다고 하니까 난 이거 한다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이제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거. 근데 투자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막 단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말고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라서 더 잘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막 컨닝을 하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컨닝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안 걸린다는 가정하에서 시간 대비 성적은 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의 인생에서 남들 거를 컨닝을 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좋아질까요? 저는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정답을 맞추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했을 때 인생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오늘 월급 참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